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LNF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뭐 크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5월 이 양극재 출하량이 나왔습니다. 집계가 되어서 나왔는데 5월 양극 제출량이 좀 급감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38%인가 아마 감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표 함께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5월 양극 제출량 급감 문제는 현재 테슬라의 영향으로 지금 시장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 영향을 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표 보면서 같이 좀 말씀드려 볼 거고요. 8월 전에 수주공시 나올까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기대가 되고 있는 수주공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오천공장 관련해서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내피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출하량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일단 보시면요. 양극재 수출량 추이도 일부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전체 출하량이 좀 감소를 한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27% 감소했고요. LNF 같은 경우는 38.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좀 급격하게 감소를 한 모습인데 이전까지 사실 이 출하량이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급감한 이유를 우리가 또 체크를 또 해봐야겠죠. 그래서 중국 쪽 이 테슬라 이슈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중국 생산량을 테슬라가 대폭 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기업에서 조달하는 이 배터리라던가 양극재 역시 그 규모가 크게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중국 이 전기차 생산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이 지난달 양극재 출하량을 보면은 전월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대구에서 이제 공장을 운영 중인 이 LNF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았죠. 이제 왜냐면 이제 현재 LNF에서 나가고 있는 출하량 대부분이 이 테슬라 향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직격탄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LNF 이 대구향에서 이제 양극재가 생산되는 부분이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이 양극재는 LNF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난징 배터리 공장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테슬라의 상하이 이 기가팩토리 전기차 공장에 사용이 되는데, 중국향 이 양극재 물량 감소가 현재 1차로 이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전기차 생산량의 조정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테슬라가 한국산 대신 가격에서 우위를 지닌 이 중국산 배터리 사용량을 늘렸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게 뭐 중국산 배터리와 그리고 국내산 그리고 그 파나소닉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중국 쪽에 납품이 되는 대부분은 이제 국내 아니면은 중국 배터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상 이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 매출 반영이 되는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이니까 대략적으로 8월 매출에 들어가겠죠. 그럼 3분기 매출에 좀 영향이 있을 텐데 3분기 매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3분기에 우리가 뭘 기대했죠? 흑자 전환이죠. 이렇게 양극재 출하량이 급격하게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은 이 흑자 전환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LNF에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 양극재 출하량이 25%에서 30%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지만 이렇게 좀 급감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출하량도 출하량 문제지만 24년도까지는 사실 이 출하량에 대해서 변동폭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미 대선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25년도 이후부터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실적이라던가 뭔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4년도에는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딱 하나입니다. 이 대규모 수주 공시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방금 이제 수주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바로 드리는데 수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 수주 공시가 대규모 수주 공시가 좀 빠르게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뭐 물량 측면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 공시가 지연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N사 이 노스볼트 향처럼 어,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오창 공장이 8월 달부터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7월 안으로는 이 수주 공시가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오창 공장 관련해서 LG화학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해진 게 아니라 제 내피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제 이 LNF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리스크적인 측면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LG화학의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캡티브 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 4680 관련해서도 이제 양극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니까 리스크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려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마 그때 단어 선택이라던가 뭔가 화법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와전돼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검색을 하더라도 LNF 그 4680 검색만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는 거는 LNF가 유력하고 유일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부분 없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수주 공시가 하루빨리 나와서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처럼 계속해서 이런 수주 공시가 밀리고 하다 보면은 또다시 시장의 신뢰를 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주 공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나오기에는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뭔가 그런 타이밍과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다 저버린 상태에서 이런 호재성 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전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다 던지고 어, 나가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상승하는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를 부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더라도 LNF 회사 측에서 시기적절하게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차트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패시브 자금으로 인해서 일부 반등이 나왔었지만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그 패시브 자금이 이제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추세선이 수렴하는 구간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삼각형 내에서의 수렴하는 구간에서 방향성은 정해지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시기면은 사실 수주 공시가 좀 나와주면서 상방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인터 배터리가 이제 열리죠. 인터 배터리가 이제 열렸는데 이번에 인터 배터리에서는 미드니켈이나 아니면 LFP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ESS 쪽이 아마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LNF의 주가를 띄울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ESS라던가 뭐 미드니켈, 뭐 LFP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질 때 같이 이제 LNF PR도 할 것 같거든요. 뭐 ESS 뭐 준비하는데 뭐 거기에 뭐 ESS 관련해서 뭐 LNF가 양극재를 뭐 어떻고 저쩌고 뭐 미드니켈 관련해서 양극재 기술 어쩌고 저쩌고 뭐 LFP 관련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기사 내에 이 LNF라는 이름을 껴넣고 부각을 시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과연 보여줄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기대를 해봐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 사실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는 거 없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얘기를 잘못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분석한 내용이 뭔가 빠져있다던가 이러면은 댓글란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말씀 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놓칠 수 있는 것도 있고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더 잘 보완을 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실수를 하면은 질책도 주시고 제가 잘했으면은 응원도 주시면서 저와 함께 LNF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